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불장의 정점이 오기 전에 먼저 알려주는 지표 한 가지와 또 제가 알고 있는 투자 팁 하나를 후반부에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주말에 급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소량, 정말 일부 좀 팔아서 소고기 정도를 사먹는 호사를 누리는 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뭐 한 6개월간 굉장히 할인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뭐 비트코인이든 뭐 알트코인이든 꾸준히 사모았다면 분명히 뭐 빨간불이 지금 번쩍번쩍 들어올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현재는 강세장의 초입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아직 최종 목적지가 멀었다는 뜻입니다. 뭐 한 전체를 뭐 절반을 뭐 팔아버리고 뭐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거나 뭐 단타를 치거나 이러면 좀 큰일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하는 최종 목적지는 반감기 후 1년에서 1년 반 후가 아닐까. 왜냐하면 지난 세 번의 사이클이 이 안에서 비트코인이 정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올해 반감기가 올해 4월이었으니까 내년 4월에서 내년 12월 사이가 되지 않을까. 뭐 일반 경제 유튜브에서도 뭐 충분히 많이 나왔던 내용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이때까지 단타를 하지 않고 기다리기가 험난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 뭐 웃으라고 이런 짤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뭐 월요일 아침 상황 주말에는 사실 주말에도 살 수 있죠. 비트코인은 365일 살 수 있지만 아마 뭐 누가 웃으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월요일에 폭등을 하니까 비트코인 내놔라 막 달려가서 뭐 주식시장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뭐 이럴 수는 있겠죠. 한국으로 치면 K뱅크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농협은행에 달려가서 계좌를 개설하려는 뭐 이런 모습이 심심찮게 나올 수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번 주말이 또 제가 특이했던 게 일반 경제 유튜브에서도 엄청 많은 기사나 유튜브에서 비트코인의 상승 이유를 굉장히 많이 해석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단기적으로 포모가 또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아시겠지만 주말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왜냐면요. 지금은 ETF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관들 자금도 있어야 되는데 주말에는 ETF 기관 자금이 쉽니다. 그리고 개미들도 웬만하면 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쐈다는 이유는 트레이더들이나 알고리즘 매수가 굉장히 많이 달라붙었다는 뜻입니다. 왜냐면요. 이분들이 달라붙기에 최상의 조건이었거든요. 이분들이 좋아하는 게 비쌀 때 사서 더 비쌀 때 팔자. 추세 추정이잖아요. 뭐 120일 이동평균선, 뭐 20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갈 때, 뭐 골든 크로스 나올 때, 뭐 최고점 뚫었을 때, 다 주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포모가 불었고요. 뭐 이렇게까지 포모가 불면 뭐 한두 번 조정이 나오는 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정점을 할 때 사실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인간 지표인데요. 어떤 분이 농담 삼아 이런 글을 올리셨던 것 같아요. 뭐 고급차에 대한 정보를 캐묻는다. 뭐 맘카페에서 코인 사는 법을 물어보고 갑자기 신입자들이 들어와서 질문 수준이 조금 떨어진다. 그리고 회사의 흡연실이나 회식 자리에서 코인 얘기가 나온다. 갑자기 잘 다니는 사람이 전업이나 퇴사를 하겠다고 하고 뭐 퇴사했다고 책도 많이 나오죠. 그리고 업비트에서 한 두 번 정도 상장을 매주 한다. 뭐 지금도 상장 좀 하는 것 같은데 그 외의 것들은 거의 아직 나오진 않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쓰신 분도 현재까지는 인간 지표가 잘 안 보인다.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불장을 알려주는 지표가 많이 있죠. 뭐 코인베이스 앱 다운로드 순이라든지 또는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뭐 떨어지기 시작할 때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불장의 정점입니다. 뭐 처음이 아니라 정점의 신호 중에 오늘 딱 하나만 확실히 그래도 알고 가자는 차원에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6개월 전쯤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불장의 정점 전에 미리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지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점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를 예상을 하고 있다면 조금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많이 들어보셨을 MV, RV라는 지표입니다. 고점 판독기로 통하는데요. 어려워 보입니다. 마켓 밸류가 분자고 리얼라이즈드 밸류가 분모인데 유통 물량 시총 나누기 실현 시총 어렵죠? 자, 안 본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지워버리시고 쉽게 그냥 표현을 해보자면 분자는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이다. 분모는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갖고 있는 평균 매수 가격. 여기에는요, 개미들도 들어가지만, 뭐, 블랙락이다, 뭐, 피델리티다, 월가다, 뭐, 마이클 셀러다, 다 들어간 겁니다. 모든 사람의 평균 가격.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한 3만 달러에 모든 사람들이 샀다고 해봐요. 근데 현재 가격이 6만 달러다. 그럼 MVRV가 2가 나오겠죠. 한 2배 정도 수익을 거두고 있다. 뭐 대략적인 고점 판독기 이제 느낌이 오시겠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근데 조금 더 이제 어디가 저점이고 어디가 고점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크립토 퀀트 주계영 대표 이 사이트에 가면 잘 나와 있는데요. MVRV가 1 미만으로 갔을 때, 이 지금 보라색이 MVRV고요. 까만색이 비트코인 가격인데요. 1 미만으로 갔다는 거는요. 시장 참여자 모든 사람들의 평균 가격보다 비트코인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여기 보셔도 뭐 18년에서 19년 요때 잠깐 1 밑으로 내려왔고요. 여기에선 뭐 21년에서 끊겨서 안 나오지만 22년에서 23년 즈음에 아주 잠깐 1 미만으로 내려오는 뭐 저점 매수 구간이 있겠죠. 자, 반대로 한 3.7을 넘어가면 야, 이거 약간 팔아야겠는데 너무 올랐는데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17년도 말에 한 5까지 올라왔었네요. 그리고 21년도 한 4월, 5월쯤에도 이 보라색이 한 4 근처에서 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3.7 넘으면 매도, 1 밑으로 떨어지면 매수, 뭐 이렇게 보셔도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고래들이 장난치면 어떡하느냐? 비트코인이 그렇게 시가총액이 크고 하더라도요. 지금 월가의 손으로 들어갔고요. 예를 들어 보면 뭐 마운트 곡스가 집어 던졌다. 그리고 예전에 독일 정부가 막 한 달 내내 뭐 팔아버리고 말도 안 되는 일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하는 MVRV G-스코어라는 고정 지표가 등장을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역시 쉽게 얘기를 하면 그냥 MVRV랑 똑같은 거다. 똑같은데 다만 표준 편차,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고점 가격과 극단적인 저점 이런 걸 좀 빼버리고 마사지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MVRV G-스코어, 뭐 MVRV랑 거의 똑같은 것이다. 딱 하나 차이가 있다면요. 이거는 0 이하로 갔을 때가 저점 매수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 노란색이 MVRV G-스코어고요. 까만색이 비트코인 시총이긴 한데요. 그냥 비트코인 가격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0 이하면 저점. 아까 MVRV는 1 이하였죠. 그리고 7 이상이면 고점이라고 모든 사이트에서 7 이상이면 고점이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MVRV G-스코어인데 한번 차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3년, 뭐 14년 이럴 때 막 10을 넘고 그랬는데 이건 너무 옛날이나 일단 뺐고요. 자, 17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MVRV G-스코어가 거의 뭐 10에 육박하게 지금 치솟아 있죠. 비트코인 가격도 이때 거의 정점이었는데 정확히 한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17년도 12월 9일 날 MVRV G-스코어가 9.95, 10에 육박을 했는데 이때 당시 최고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최고 가격은 그로부터 한 일주일 뒤인 12월 16일에 19,600불, 거의 2만 불 정도에 육박을 했었거든요. 오히려 MVRV G-스코어는 이때 좀 더 낮다. 그러니까 25년도 강세장이 저는 둘 중에 하나일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17년처럼 그냥 막 드라마틱하게 계속 올라가거나, 물론 이 안에서도 마이너스 비트코인 30%, 40% 6번 정도 있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니면 21년도처럼 쌍봉이 만들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더라도 MVRV G-스코어가 먼저 올랐고 그 뒤로 비트코인 정점이 왔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21년도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21년처럼 나오면 우리에게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비트코인은 4월에 한번 단기 고점, 11월에 한번 단기 고점을 찍었었습니다. 근데 MVRV G-스코어는 4월보다 한 달 빠른 2월 21일경에 여기 7.09라고 해서 정점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뭐 7 이상이면 고점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근데 이때 비트코인 정점이 아니었어요. 비트코인의 최고점은 오히려 한참 뒤인 11월 8일에 나왔었고, 이때 당시 MVRV G-스코어는요. 반토막이 났습니다. 3.5밖에 안 됐는데 오히려 비트코인은 정점이 나왔다. 한 67,500불 정도 갔어요. 계속 MVRV G-스코어가 먼저 크게 쏘고 이제 비트코인의 정점이 이제 뭐 쌍봉이면 한참 뒤에 나왔고 뭐 계속 그냥 올라가도 뭐 일주일, 2주일 뒤에 나왔던 걸 알 수 있겠죠.
이걸 최근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가 열광을 했던 24년도 3월달 비트코인이 1억하고도 500만 원 찍었을 그때입니다. MVRV G스코어가요. 3.0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한 73,000불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제가 영상은 11월 11일에 찍고 있지만 이 비트코인 매거진이란 사이트가 주말은 쉬나 봅니다. 그래서 11월 8일 데이터를 넣어놨는데 비트코인은 76,500불 이때 당시 그랬어요. 지금은 8만 불 넘고 난리 났지만 아무튼 올해 3월보다 훨씬 가격이 높은데도 MVRV G스코어가 2.29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비트코인 가격과 MVRV G스코어 100% 일치는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일치를 하지만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거는 비트코인 RVG의 정점을 찍은 후에 쉽게 말하면 이게 선행을 하고 크게 쏜 다음에 뒤이어서 비트코인의 최고 가격이 따라오더라. 그러면 MVRV G스코어의 대략적인 정점을 알면 이제 우리가 팔 매도 준비를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계속 보셔서 아시겠지만 MVRV G스코어가 안 가본 길,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 최고점을 뚫었을 땐 안 가본 길을 간 거잖아요. 이때는 마치 자동차의 엑셀레이터를 밟듯이 막 크게 흥분을 하고 과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G스코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번 가본 길을 갈 때는 느긋하다. 지금이 가격이 더 높지만 MVRV G스코어가 지금 현재가 3월보다 훨씬 낮죠. 그래서 요거를 볼 때 한번 결론을 맺어보면 여러 가지 추세, 과거에 10 찍었고 7 찍었고 또는 좀 늦게 이제 정점에 오른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MVRV G스코어는 약 3.7 정도에 도달할 때, 그러니까 MVRV랑 제가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매체에서 7은 가야지 고점이다 하는데 제가 볼 때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보세요. 계속 고점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봐서 한 3.7 정도 G스코어가 도달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좀 긴장을 해야 된다. 비트코인 정점은 조금 뒤에 올 수 있겠죠. 이 정점이 우리가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참고로 MVRV G스코어는요. 코인글래스라든지 비트코인 매거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우셨나요? 이제 여담 하나만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영상을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 3월 또는 4월에 물린 입문자들 처음 오신 분들이 저는 위너다, 이례적인 행운하다. 지금도 이 생각은 변함이 없거든요. 약 4개월 전쯤에 올렸었네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무슨 올해 초에 들어오신 분들 좀 힘드셨을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모든 투자자의 특히 코인 투자자의 99%는 환희에 고점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것도 알트코인을 고점 매수를 하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저 또한 예외가 아니고요. 오전반 선생님도 예외가 아니고 그냥 웬만한 분들은 다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변함없는 진리 안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올해 3월에 입문자들은 왜 들어오셨을까요? 비트코인이 1억을 찍었고 특히 알트코인은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포모가 불면서 이제 입문을 하셨겠죠. 근데 이분들이 겪으셨던 게 어떤 거냐? 제가 볼 땐 미니 버전의 크립토 겨울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4월부터 10월까지 한 6개월, 7개월 남짓 기간에 굉장히 아마 힘드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뭘 겪으셨을까요? 이제 3월에 들어왔는데 떨어지면 분할 매수 하면서 분할 매수를 계속 했겠죠. 근데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4월에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오른다면서 하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멘탈이 나갈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과거에. 욕이 나오고요. 아, 이건 안 되겠네 하면서 이제 샀다 팔았다를 하며 심지어 선물로도 가고 떠나신 분들도 계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게 엄청난 행운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얘기냐? 보통의 경우는요. 이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요. 3년을 거치게 됩니다. 저는요. 이 시간을 예전 말씀드렸지만 18년도, 19년도, 20년, 3년 동안 겪었습니다. 이 손해를 만회를 해야 되잖아요. 막 고점 매수도 하고 트레이딩도 하고 이거 하면 또 심지어 늡니다. 쏠쏠하게 10번 중에 한 6번 정도도 맞힐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시드가 확 줄어 있겠죠. 비트도 막 돼 있고요. 또는 22년에서 24년 이때 아마 많이 겪으셨던 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3년에 거쳐서 이 지옥 같은 시간을 걸치는데요. 이 입문자들은 이거를 단기 속성 과정으로 거쳤다는 겁니다. 이때 뭘 깨닫냐면요. 단타를 치고 뭐 스윙을 하고 뭐 욕을 하면서 이게 안 되는구나를 느끼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3년이나 걸린다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깝다는 거죠. 근데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18년에서 20년 내내 하고 있을 때 예전 말씀드렸지만 오전반 형은 18년도부터 20년까지요. 계속 월급이 나올 때마다 모으고 성과급이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 하나만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욕을 했겠죠. 야, 이런 멍청이 같은 단타를 쳐가지고 빨리 벌어야지. 비트코인 그 답도 없는 거를 3년을 이루고 있다고 계속 3년간 사는 걸 저는 계속 지켜봤어요. 계속 욕을 하고요. 그런데 결국 이게 21년도에 뻥 터지는 걸 제가 봤었죠. 그러니까 제가 뭐 유튜브도 하고 그때 글도 쓰고 이거는 전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제 유튜브를 만든 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는 걸 3년 만에 알게 된 거죠. 근데 24년에 이 3월 입문자들이 이걸 만약에 안 겪었다. 아마도 25년 고점에 어느 순간에 물렸다가 그것도 엄청나게 돈을 투자했다가 26년에서 28년도에 정말 피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흘렸던 거 그리고 안 되네를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안 되네를 깨달으면요. 29년 이제 불장에 깨달았다는 거죠. 이 시간이 너무너무 아깝고 이 사이클이 지날 때마다 이 상승률이 확확 줄어들잖아요. 비트코인이 과거처럼 그렇게 크게 오르질 않습니다. 덩치가 커져서 이거를 건너뛸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행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3월 입문자들이 빨리 깨달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아마도 24년 뭐 3월에서 10월에 뭐 믿음의 코인들, 뭐 비트가 됐든 이더가 됐든 알트코인을 저점 매수를 계속하고 막 들고 있으면서 지금 플러스를 볼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제 막 들어왔기 때문에 뭐 주식을 어느 정도 했다고 해도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 코인의 변동성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납니다. 저점 매수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원칙을 계속 세우면서 투자를 꾸준히 하셨다면 저는 25년도에 본전에서 약간의 수익까지는 거둘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원칙이 뭐냐면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비트 기더를 50% 이상 가져가셔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뭐가 있었잖아요. 뭐 하락할 때는 뭐 초반 뭐 한 3, 4일 뭐 무섭게 떨어진다. 무서우니까 비트를 사는 거죠. 그리고 뭐 이더도 좀 살 수 있고 이게 뭐 일주일, 2주일 이어진다.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 좀 낮은 걸 산다든지 이런 나만의 원칙을 가지고 꾸준히 투자를 해왔다면요. 25년도에 정말 크게 물리셨던 분들도요. 본전이나 약수익. 제가 21년도에 이렇게 해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24년에 저점 매수는 못했지만 3월 달에 물리셨던 분들의 진가가 언제 나오느냐. 이런 원칙을 지키셨던 분들은요. 26년 말쯤에서 또는 27년 초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때로는 26년 뭐 중반에 뭐 FTX나 테라노나 같은 사태가 벌어져서 뭐 할인 매수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통상적으로 26년 말쯤에 비트코인을 다른 코인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실력을 드디어 갖춥니다. 이때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때 사는 게 5배, 10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장기전이라는 걸 아는 거죠. 이때 26년 말, 27년, 이때 샀던 게 28년, 29년에 가서야 5배, 10배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실력을 보유하게 된다. 이때 때문에 저는 행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귀중한 기회가 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을 한번 맺어보자면 저는 성공 투자하시는데 일단 최소의 한 번에서 두 번의 큰 실패를 겪어야 하는데 동의를 만약 하신다면 올해 초에 이례적인 비트코인 ETF 승인으로 인해서 올해 초 물린 자들은 무려 3년의 처절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저는 큰 행운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만의 실패 경험과 원칙 있는 투자를 통해서 이 물리셨던 분들, 힘드셨던 분들이 결국은 성공할 거라 보거든요. 이 내 투자를 통해서 내 투자 성공은 물론 저는 이제 주위의 힘든 자들까지도 도와주실 수 있는 이런 투자자 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